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고요.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총회에서는요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인류 공영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일 날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한국이 지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인데 그 안보리 회의는 어떻게 이제 주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마침 이제 이번에 한국이 이제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게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주제는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핵심이니까 한국이 AI의 선두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전 세계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별도 회동을 가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식 회담을 통해서 뭐 지지분이랑 간세 협상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7번째 하거든요. 통상 기조연설이 한 15분씩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충 이제 두 분 간의 간격이 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의도적으로 서로가 찾아가지 않는 한 이렇게 약식 회담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10월 말이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는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짚어주셨는데 유엔 총회 참석부터 다음 달 말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외교 빅 이벤트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40일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21개국이 참여하는 거지만 가장 큰 이벤트는 아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핵심을 이룰 겁니다. 중국 관계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은 것은 11년 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죠. PMG라고 하는 데서 지금 중국이 대형 해상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중 FTA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북핵 동결을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핵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한중 간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더 심화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국과 북한의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알려진 것처럼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2019년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졌는데 사실은 2019년도 6월 달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걸 이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만났으면 좋겠다. 저기 김정은하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2019년도 6월 달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한 말이 만일 미국이 이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으면 회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뺀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해서 판문점에서 제2의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지요. 네, 자,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예. 통해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 미북 간 핵 동결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해석될 여지는 있고 예.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3단계잖아요. 네. 우선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핵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비핵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이제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그냥 이대로 두게 되면 북한이 1년에 10개 이상의 그런 네. 핵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서 예. 오히려 핵무기가 더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동결을 얘기하는 것은 임시적인 비상조치이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비핵화라고 하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비핵화란 목표 변함이 없다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은이가 이제 비핵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게 뭐 벌써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제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했다는 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핵무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이제 할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핵무기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제 제재를 해제할 목적으로 핵무기 이게 뭐 포기라든지 그 좀 비핵화라든지 이걸 교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빨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인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만일에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예. 정상국가가 되고 정상국가가 되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것이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거든요. 인도 파키스탄도 NPT 범위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상국가가 된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전 세계하고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또 보면 네. 한국과는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이 있다 이렇게도 덧붙였거든요. 이거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형적인 이제 갈라치기죠. 7월 27일 날 김여정이가 대미 담화를 네. 발표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도 없고 그 뒤에 담화를 통해 가지고 꿈 깨라 뭐 예. 개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2023년 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얘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을 아주 반신불수의 기행체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식민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화된 다른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여기 마주 앉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예. 그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통미봉남 전술인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소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